우레탄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예스퍼가 우레탄이 아닌 볼로 쓸 때 과연 어떤 샷이 나오는지 보게 될 겁니다. 자, 이 볼은 드라이브 볼에 대한 그 테스트 영상인데 스톰에서 갖고 왔어요. 네, 드라이브, 그러니까 뭐지? 우레탄이 아닌 볼로도 테스트를 해요. 근데 보이세요? 보이세요 여러분? 샌딩기에 샌딩기. 우레탄을 쓸 수밖에 없어요. RPM이 네? RPM이 600에 육박하는 사람은 그냥 우레탄 써야 됩니다. 예. RPM 우레탄 써야 돼요. 이거 솔직히. 그래서 또 하나 쿠키 영상을 보여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볼 수 있다면 저는 이 영상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이거 찾아보셔도 돼요. 예스퍼의 어린 시절. 예스퍼 스펜슨 어린 시절 대회 영상이 있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완전 어렸을 때거든요. 이때가 뭐 어쨌든 우레탄만 썼던 볼링을 했었고 예스퍼가 뭐 배경이나 이런 과거의 내용 이런 거는 많이 없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엄청나게 무서운 선수고 앞으로 우리나라에 좀 많이 오고 뭔가 본인이 25살이라는 이 적은 나이로 전 세계에 이런 좀 커리어를 펼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살라마 왼손 투핸드, 예, 그쵸. 네, 왜냐면은 우레탄의 개념을 조금 다시 썼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제가 해석할 때는 그거예요. 예스퍼는 우레탄을 진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건 내 신체 조건이 그렇게 치게 허락했기 때문 이렇게 제가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여기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예스퍼 스펜슨처럼 정말 600, 500 후반대 RPM을 갖고 계시는 분이라면 저는 우레탄 쓰는 거를 말리지 않습니다. 예, 어떤 렌이든 그걸로 써도 말리지는 않는데 RPM이 진짜 부족하고 뭔가 거기에 대한 인스윙에 대한 개념이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우레탄을 좀 다른 레인에 대는 건 좀 뭔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 들고요. 예스퍼를 따라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예스퍼의 가장 중요한 사이드암 스윙, 인스윙 타법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편이 좋고, 거기에 따른 방법을 제가 내일 뭐 말씀을 드리겠지만 웬만해서 투핸드가 아닌 이상, 정말 투핸드나 덤리스 치시는 분들이 RPM이 600 이상 육박하지 않는 이상은 웬만하면 우레탄으로 좀 쓰는 거를 조금만 자제하고 차라리 좀 미드 퍼포먼스나 뭐 제이슨 벨몬트 볼 많이 나오죠. 요번에 좀 뭐 트렌드인가, 아무튼 트렌드라는 볼인가 아무튼 나오고 있는데, 그런 볼들은 그런 볼들을 선택했으면 좋겠고, 오히려 예스퍼 같은 경우는 우레탄으로 지금껏 써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혼자 치기 때문에, 혹은 많이 사람들이 안 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 맞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여러 명이서 함께 치는 오른손잡이한테는 조금 약간 좀 불리한 조건이 있을 수 있다, 약간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경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스퍼의 자세를 따라하기 이전에 일단 톰 두어티도 마찬가지지만 그거를 키워라. 뭐를 키워라? 나의 커리어를
좀 아니면 나의 피지컬을 커리어를 키우기 전에 나의 피지컬을 키워라 약간 이렇게 해석이 들고요. 자, 우레탄 관리 요령입니다. 우레탄 관리 요령. 우레탄은 고무 성질이 강하다. 열이 30도 이상 올라갈 경우 경도가 물렁물렁해진다. 자, 여기에 대한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열이 30도 이상 올라갔어요. 플라스틱, 지금 이건 고체죠. 딱딱한 고체죠. 근데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열을 가했어요. 스톤볼 중에 싫어하는 볼 타임리스. 죄송합니다. 아무튼 자, 이 플라스틱도 어떻게 보면 우레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예. 목이 잡았고요. 예. 플라스틱도 우레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고무 성질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볼을 이게 볼이라고 우레탄이라고 가정하고 플라스틱과 우레탄은 좀 같은 개념이 있으니까 불을 지폈을 때 얘가 녹아서 이 모양이 변질이 돼요. 그 변질된다는 뜻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우레탄은 진짜 온도가 낮은 곳에서 보관을 해야 돼요. 25도씨 이하에서 보관. 저는 25도 이하에서 보관을 해야 된다가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이 드는데, 별을 이렇게 5개, 10개를 줘야 돼. 왜냐면 차에다가 우레탄을 보관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열이 올라가죠. 열이 올라가면 공이 팽창하는데, 그래서 우레탄이 이 링 통과할 때 잘 걸리기도 해요. 왜냐면 우레탄이 고무의 성질을 띠고 있기 때문에 열로 인해 볼은 3피스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에 대한 뜻은 1. 외피 우레탄, 2. 이너쉘 석고 가루와 같은 가루 입자, 3. 코어. 이렇게 3개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3개로 이루어져 있는 거에 25도씨 이하에서 보관을 안 할 경우에 외피와 이너쉘이 분리가 돼버려요. 이게 과연 볼의 문제인지, 여러분들이 공을 관리를 잘 못한 문제인지에 대해서 접해야 되는데, 무조건 이렇게 되신 분들은 소리가 어떤 소리가 나냐면요, 제가 이건 소리를 들려줘야 돼. 이거 충전기 돼 있죠. 자, 잠깐만요. 자, 여러분들 이 소리 잘 들으세요. 소리를 키워서 들으시면 좋아요. 내 우레탄도 이 소리가 나는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우레탄을 관리를 못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자, 소리 들려드릴게요. 자, 보세요. 지금 딱딱딱 거리죠? 근데 보이세요? 다시 착착착착한 소리, 그리고 톡톡한 소리. 이게 이너쉘이랑 커버스탁이랑 분리가 됐다라는 뜻이거든요. 뭐 아니면은 공을 굴릴 때 레인 바닥에 공을 딱 던졌는데 갑자기 뭔가 쫙 하고 깨지는 소리가 났다, 이러면 우레탄의 수명이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갈 수는 있죠. 이게 진행도 하고 공도 움직일 수 있겠는데, 이 이너쉘이랑 외피랑 분리가 됨으로써 핀 반발력이 되게 죽어들어요. 뭔가 쇼바에 대한 느낌이 생겨요.
정상인 소리는 그냥 톡톡톡톡 하는 소리고, 정상이 아닌 소리가 착착착착 한 소리가 나요. 그래서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소리가 제대로 나와야 되는데. 자, 다시 들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소리 키워서 들어보세요. 자, 갑니다. 공과 공끼리 부딪혔을 때, 이게 정상적인 소리, 이게 정상적인 소리, 이게 비정상적인 소리, 이게 정상적인 소리, 이게 비정상적인 소리. 뭔가 하우스볼 부딪히는 소리가 나잖아요. 이런 거 같은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우레탄도 기름을 빼려고 뭐 찜통에 넣어놓으셨거나 혹은 뜨거운 물에 담갔거나 그러면서 발생되는 에피소드고요. 혹여나 내 차에다가 볼을 뒀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차에 우레탄이 열 때문에 계속 부풀어지고, 왜냐면 여기에 그 로날드라고 있는데, 이 로날드라는 사람이, 잠깐만요. 이거를 퍼플 햄머로 치면은, 아마 퍼플 햄머로 치면은 이분이 나올 거예요. 이분이 얘기를 할 거. 이 사람. 제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에 자막을 켜고, 자막 사용하고, 자동 번역 넣고, 한국어, 한국어로 자동 번역 넣고. 자, 여기 보면 이게 72 드루미터라는 얘기가 있는데, 자, 지금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 이 사람이 72 드루미터 이상은 정상적인 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공과 공끼리 때렸어요. 네. 그래서 이 우레탄이라는 볼뿐만이 아니라 모든 볼들이 72 드루미터라는 그 볼의 경도를, 이제 경도 이상이 돼야 돼요. 70, 뭐 하드볼이 80, 90 몇 막 이렇게 나오는데, 경도가 셀수록 세야 되는 그 규정이 있어요. 72처럼 이하로 연해지면 안 된다라는 그 규정이 있는데, 지금 이 퍼플 햄머를 이렇게 했을 때는 76, 77, 뭐 지금 저희 쓰고 있는 뭐 모든 우레탄은 다 이렇게 측정값이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분이 온도를 올렸어요. 자, 한번 계산 좀 해주세요. 화씨랑 섭씨가 있잖아요. 섭씨 우리가 지금 섭씨로 하잖아요. 화씨 77도 한번 해보세요. 섭씨 77도 몇 도 나와요? 화씨 170.6이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섭씨로 해야 된다. 섭씨 77도. 네. 우리가 화씨인가요? 우리가 섭씨요. 그죠? 그러면 77도로 한번 해보세요. 25도. 그죠? 25도. 25도. 이진우씨 감사합니다. 25도 이내에 있어야 되는데, 70도에서 77도 사이면 25도 이내에 볼이 있어야 돼요. 근데 77도 이상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쟀을 때 얘기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게 지금 보시면 게이지가 이 30도씨 이상의 공을 돈 거예요. 이게 72 드루미터보다 여기가 체크라인이거든요. 더 밑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만큼 외피가 벌써 변화가 시작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레탄이 이런 변화가 되게 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레탄의 변화 때문에 그 외피의 작용력이 아마 이너쉘과 분리될 가능성이 크니까,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실내 혹은 라카룸 쪽에 시원한 곳에 보관하는 거를 진짜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야지 우레탄이 오래 가고요. 다만 25도 이상인 상황에서 이득적인 부분도 있어요.
이득적인 부분은 무슨 뜻이냐면 온도가 증가해서 경도가 낮아지니 마찰력이 우수해진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네. 요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오히려 뭐 USB-C나 이런 데 다 통과한 볼들은 상관없겠지만 뭐 우리가 볼을 보관할 때 공이 외피랑 이너쉘이랑 이렇게 이탈이 된다면 당연히 외피랑 이너쉘이랑 이탈이 돼서 반발력이 쇼바로 인해서 이게 죽겠지만 이 우레탄이라는 게 오히려 25도씨 이상에서는 외피가 조금 더 찐득찐득해진다. 뭐 약간 좀 뭔가 경도가 낮아지니까 좀 더 치기가 좀 많이 돌 수가 있다. 약간 요런 곳으로 낮은 곳에 두면 다시 굳죠. 왜냐면 이런 플라스틱 라이터로 지져서 녹인 다음에 냅두면 딱딱해지잖아요. 그냥 그만큼 고체화를 많이 시키면 시킬수록 우레탄은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옛날 고대 우레탄을 왜 찾았었냐면 고대 우레탄은 이너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을 거예요. 뭐 블랙 햄머 옛날 거 뭐 이런 거를 뚫면 이너쉘이 없이 그냥 바로 코어로 와요. 그래서 그런 우레탄은 오히려 물을 먹던 온도가 올라가던 뭘 하던 안 들어가면 까서 작게 만들면 되는 거고 원래대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뭐 냉장고에 넣으면 작아질 거고 약간 이런 식으로 투피스 우레탄이 훨씬 더 오래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레탄을 만약에 사용하시게 될 경우에는 이런 경우의 수를 좀 잘 따져야 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원래대로 돌아온다는 건 이렇게 금형으로 따진 볼컵이 녹아서 이렇게 흐트러졌는데 불로 비춰서 다시 제자리로 만들 수는 없고 다시 깎아서 만들어야겠죠. 네, 그래서 우레탄은 항상 서페이스와 샌딩은 항상 필수적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공도 이제 불을 지펴보시면 알겠지만 공도 녹기 때문에 항상 볼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모든 볼들은 25도씨 이하에서 보관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외피 이너쉘이랑 분리된 볼은 그냥 폐기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볼을 쓸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진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수건 위에 컵을 떨어뜨리는 거와 바닥에 컵을 떨어뜨릴 때 컵이 깨지는 게 바닥이 훨씬 더 깨질 확률이 높잖아요. 근데 이너쉘이랑 외피랑 분리가 될 경우에는 가운데 공간이 생기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스프링 쇼바 같은 느낌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핀에 맞으면 핀이 날아가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서 에너지를 분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이드 핀이 무조건 남아요.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뭐 요즘 나오는 공의 장점이 있겠지만, 요즘 나오는 공의 장점도 있고 뭐 옛날에 나온 공의 장점이 있겠지만 그 두 개가 조화로운 볼들이 지금은 현재 없고 지금 내년부터는 아마 72 듀로미터에서 외피 경도 룰이 72 듀로미터에서 아마도 74로 바뀐다라는 그 소식을 제가 들었거든요. 74지 73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이 경도가 바뀜으로 인해 아마도 그걸로 인해서 각 회사에서 우레탄을 만들어내는 생산해내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고온에서 기름을 뺀 이후에는 샌딩을 해서 이렇게 부풀려진 외피를 깎아서 만들어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솔직히 따지면 공도 유리구슬이 아니기 때문에 하드볼 아무리 이렇게 열을 가해보세요. 하드볼 아무런 반응도 없습니다. 솔직히 따지면
세상에 제가 귀엽다뇨. 네. 아무튼 자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우레탄 예스퍼스 벤슨 특집으로 제가 뭐 중계와 우레탄 사용하는 것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스톤볼 코어에 대한 상하까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뭐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내일 진짜 예스퍼스 벤슨의 사이드암의 기술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습득할 수 있을 거고 그 기술에 대해서 뭐가 장점이고 단점인지 아실 수 있으실 것 같네요. 손 방향이 남들보다는 이쪽에 있지 않고 이쪽에 있다.